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양식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그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가 더 많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부터 고가 2,900포인트 정도를 찍고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면 작년 7월, 23년 7월 달에 2차 전지가 고가를 찍을 때 그때 1000포인트 가까이 갔다가 지금은 600포인트대로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코스닥은 1년이 넘게 하락 구간을 보이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7월 달부터 한 6개월 정도 내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횡보했었던 기간을 생각해 보면 연 단위의 어려운 이런 구간 속에 있죠. 시장은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성장주들, 그렇죠? 삼양식품과 같은 성장주들은 시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쵸, 여기 6월 달까지 상승하고 난 이후에 횡보 구간, 그쵸, 조정하고 다시 반등하는 구간 이후에 다시 신고가를 탈환하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왜 그런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미증시는 주가가 굉장히 좋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거품이다, 아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이 오른 거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건 미증시가 올라가는데 필요한 건 무조건 성장률입니다. 엔비디아 마찬가지고요. 애플 마찬가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성장에 대한 부분은 성장을 실제 보여주는 것,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고 성장을 실제 하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 하나입니다. 뭐 굳이 더하자면 뭐 알파벳이나 뭐 메타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실제 성장을 하고 있는, 지금 주가가 10배 이상 올라서 그 10배 이상 오른 것에 대한 것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고 주가가 유지되면서 다시 신고가를 만들려고 하는 종목군들, 그건 엔비디아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기대감을 거쳐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가가 비싸지죠. 이 비싼 가격대를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실적이 뒤에서 붙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단계 상승은 기대감, 2단계 상승은 실적, 확인, 2단계로 갑니다. 미증시는 이 두 가지 패턴을 무조건 만들어 갑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뭐 차트에 대한 부분을 맞춰서 이격을 계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큰 구조는 이렇다는 거예요. 패턴이라고 하는 게 뭐 차트 패턴을 찾으세요, 이 모양을 찾으세요, 이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하고, 엔비디아를 자꾸 예를 드는 게 요즘에 너무 많이 올랐고 누구나 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년도에는 AI 시대가 온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가 많이 사용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바가 있었고 지금은 그것보다 더 올라간 이유가 올라간 것보다 훨씬 더, 즉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을 내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2단계 상승이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봉으로 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양식품의 실적이 증가하기 시작한 건 뭐 꾸준한 성장세를 만들어 왔죠. 근데 보세요. 2020년 빼겠습니다. 코로나 당시니까 21년도, 22년도, 23년 딱 여름 전까지는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21년도부터 23년 초반까지의 실적을 보자고요. 그렇죠? 이 실적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단계 상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내용 보시면 21년도 650억, 매출은 6,420억입니다. 그리고 23년도 실적, 23년도 실적이 언제 나오죠? 24년 초에 나옵니다. 결산 실적까지. 1분기, 2분기 정도는 7월 달에 나오지만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21년부터 23년까지 이익 기준에서 100%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죠. 한 1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매출액에 대한 성장률 보세요. 1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매출액이 는 것보다 이익이 는 게 더 크다. 그러면 이익률이 는 것이다. 이익률. 그렇죠? 마진이 좋아진 거죠. 질적인 성장까지 같이 한 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 아직까지 4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뭐 수출 실적이나 그리고 뭐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나온 4분기 실적은 800억대예요. 순이익 기준에서 679억입니다. 매출액은 뭐 4,300억으로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아마 근사치에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24년도에 결산 실적은 3,300억, 그리고 매출액은 1조 6,800억 이 정도입니다. 21년, 22년의 평균치를 한 8천억으로 잡았을 때 평균치보다 24년도의 실적은 2배 증가. 하지만 이익률은 그쵸? 여기서 나오는 평균치를 한 800억이라고 잡았을 때 몇 배입니까? 4배 증가. 자, 그러면 이익률이 늘어난 폭이 훨씬 더 크죠. 매출액보다. 그러면 그게 어디에 녹아 있다는 겁니까? 이익률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양적인 성장도 만들어냈지만 질적인 성장도 만들어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장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이 나왔을 때 17년, 18년도 말고 18년도부터 계속 정체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23년 하반기부터 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영업이익률의 증가폭, 그쵸? 22년과 23년도 10%대에서 20%를 넘나드는 구간까지 식품 기업이, 물론 한국에서만 판다고 해서 이 정도의 실적을 낼 수 없겠죠. 해외 진출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단계와 2단계 상승을 구분하자. 앞으로 해외에서 더 많이 팔릴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리포트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세요. 목표 주가 100만 원, 삼양식품 내년 황제주 등극할까? 이미 78만 원입니다. 이미 100만 원에 근접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기세를 봤을 때. 자, 내용 보시면 하나투자증권 목표가 100만 원으로 상향. 24년 오뚜기 황제주 이후에 전무하다.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이렇게까지 상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간 겁니다. 첫 해외 공장 설립, 중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지금은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북미나 유럽에서 수출 물량에 대한 부분이 생기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이 중국 시장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그쵸? 어느 정도까지 성과가 나오겠느냐,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 내에서는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무조건 성장을 확인하는 2단계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그 시작점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때부터 보자고요. 1단계 기대감이 작용을 했을 때 실적에 대한 증가폭이 어느 정도 돼 있겠는가. 23년도 그쵸? 이걸 제가 분기별로 해가지고 재무 차트로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이때부터 상승을 한 거잖아요. 23년 7월달 그쵸? 3분기죠. 이때 매출액에 대한 증가폭이 나오긴 했죠. 근데 이익률에 대한 증가폭은 어느 정도입니까? 12%. 그리고 한번 피크 딱 찍는 게 15% 정도였어요. 야, 얘네 좀 수상하다. 근데 그때부터 뭐가 나왔어요? 신고가를 딱 찍고 횡보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나의 한 분기예요. 3개월. 그러면 6개월 동안 횡보를 하고 실적을 확인하는, 2번을 더 확인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실적 확인하고 상승하는 부분이 빵 나왔죠. 그럼 이건 2단계 상승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한국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있지만 지금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뭡니까 이거? 변압기잖아요. 지금 반도체 기업들은 2단계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되는데, 하이닉스를 보면 여기 보세요. 7월 달에 25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하이닉스. HBM에 대한 수요는 꾸준합니다. 엔비디아에 그 들어가는 HBM 물량은 26년도까지 완판이 되어 있어요. 재고 자체가 남지 않는다. 그냥 부족해서 더 만들어 달라고 엔비디아에서 돈을 넣어주는 일까지 생길 정도로 폭발적인 수요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실적이 전환되는 순간 사이클을 탄다는 이유로 주가가 빠지죠.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도 빅테크 기업들을 토대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충격을 받는 거죠. 근데 이런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기업, 그리고 인프라에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지금 인프라 사이클을 만난 기업들은 아직까지 인프라 투자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트릭처럼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는 실적에 대한 확인을 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2단계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24년 초반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기 전까지만 딱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 딱 찍어볼게요. 어떻습니까? 그 전에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2단계 상승,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쭉쭉 계속 올라가죠. 10만 원 초반대부터. 지금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그쵸? 20만 원 넘고 30만 원 넘고, 그리고 시장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중간에 이격을 조절해야 되는 요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긴 하지만 이미 40만 원을 넘어가고 있고 지금도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양식품을 보면 굉장히 높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자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6조입니다. 6조. 그쵸? 5조 8,900억이니까 6조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삼양식품에
실적을 보면, 그쵸? 실적을 보면 우리가 3,390억 3천억 잡고 영업이익 20% 잡았을 때 성장주의 이 기본 PER 20배에서 30배 사이, 그쵸? 근데 이익률에 대한 증가폭을 봤을 때 30배에 붙인다고 했을 때 9조에서 10조까지는 여유롭게 올라갈 수 있다. 앞으로 4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40% 정도가 올랐을 때, 그쵸? 수급의 특성을 고려하면 150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공략해야 되는 시점은 시장이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더 이상 안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격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3차 상승이 시작이 된다. 근데 3차 상승도 무조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2단계 상승 구간처럼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삼양식품은 실적 확인이 끝났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도 없죠. 해외에서의 매출이 나온다는 점은 달러로 돈을 받아온다는 거고, 달러로 돈을 받아왔을 때 원화 표시 실적을 냈을 때 어떻습니까? 원화 표시 실적을 냈을 때 더 높은 실적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충분히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크리스마스 전 바이오 수급이 돌아섰다. 시장은 보합권 초대형주가 멈춰 있으면서 바이오가 움직인 점은 종목 장세의 신호다. 삼성전자가 지금 움직일 수 있습니까? 등락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추세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즉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진 못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빠지진 않는다는 거죠. 성장을 못하는 구간에서의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성장을 못하지만 돈은 벌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지 않는 가격대 5만 원까지 내려온 것이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은 없다. 그러면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되고, 시장이 빠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삼양식품에는 호재가 됩니다. 시장에 대한 위험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장주를 기반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성장주를 판단해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 선반영되는 건 가격이니까. 그리고 지금도 선반영의 초입 구간에 다시 들어왔고요. 실적 확인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무조건 시장이 멈춰 있을 때,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 성장주를 공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런 부분들 삼양식품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주도주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돈 안 받고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니까 어떤 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지 그 결과를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현대 마린 엔진, 요즘에 조선주도 강하죠.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그쵸? 실적에 대한 증가도 있지만 하나오션이 치고 달린 건 무조건 트럼프에 대한 영향입니다. 근데 조선주의 움직임을 보고 현대 마린 엔진, 그쵸? STX 중공업이었어요.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공략을 했을 때 30%대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 끝나고 다시 올라갈 때 타점을 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바이오를 빼놓고 볼 수 없겠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하는 구간에 계속해서 매매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30%대 수익 구간을 충분히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 타점, 그리고 삼양식품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드렸고,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선 주도주에 대한 판단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삼양식품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주도주를 판단할 수 있다. 삼양식품 같은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삼양식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이 마무리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종목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1월 달에 시장 좋을 거예요. 그때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삼양식품과 함께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